안녕하십니까. 거제신문의 김동성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문상무 위원장님을 모시고 거제지역 정가 소식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무 위원장님. 거제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성 대표님. 이번에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경선에 떨어진 문상무입니다. 비록 저는 떨어졌지만은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변강욱 시장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출마할 때 어떤 그 각오, 민주당 시장이 민주정부를 거제에서 지방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저는 제 바람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 거제 더불어민주당 거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고 시민들과의 약속이 비록 시장은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저에게 어떤 길이 주어진다면은 민주당으로서 거제의 앞날에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일이 저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 공조직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의 신분으로서 지역민들의 대변하기 위한 이러한 채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조직을 강화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분들께 민주당의 역할과 문상무라는 사람의 이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행사들에 대해서 찾아뵙고 거제 지역에서 어떤 문화 행사가 일어나는지, 거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를 언제 맡으셨고 또 맡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제 기억 속에는 7월 12일 날 중앙당으로부터 거제 지역위원장을 이제 인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19일 되는 날이 아마 저에게는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소감이라면은 제가 20년 동안에 여의도에서 새정치국민회 때부터 정치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의원을 2번도 했고 거제 지역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큰 뭐 힘들다고 이런 거 없는데, 대신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 제 학교 선배들도 잘 못 알아보고 후배들도 잘 못 알아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게 지역에 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니까 너무나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문 위원장님이 그 원외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어전 문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 하는데 어전에 좀 섭섭한 게 있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제기도 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들이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원외 위원장들에 대해서, 아니 원외 위원장을 이룰 정도 되면은 힘 약한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적인 접근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집권당의 지역위원장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예우를 해줘야죠. 그런데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시장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제2, 제3의 어떤 군소정당의 야당들에 대해서 아예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맡으시고 그 읍면 동지역에 아직 조직들이 민주당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는 건 보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름만 과거에 이름만 있었지 풀뿌리 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은 그다지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둘 만한 인적 자원들은 우리가 섬세하게 꾸려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을, 그리고 좋은 분을, 좀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2배수, 3배수를 넣고 계속 찾아가고 한 70%는 지금 이제 다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 그때 임명장 수여식을 했고 나머지 한 3분의 1에 대해서는 안 된 부분들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상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 공천이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시장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제에 뿌리를 내려서 거제 시민들의 행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변강용 시장에 넘어가서 변 시장이 2배, 3배 일을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움은 한 20분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20분 정도 끝나니까 뭐 깨끗하게 손 들고 변 시장을 해서 올인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혹 그래도 다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그 지역을 돌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변 시장님도 시장 되시고 이제 뭐 100일 조금 넘었죠. 좀 넘었죠. 예. 지금 상당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잘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당정 협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장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장님 차기 이제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공천까지는 무난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차기 총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당원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명령을 받으면 그걸 띄어야 되는데 이 명령을 줬을 때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제 시장에 대해서 떨어진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본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제 지역에 총선 준비를 하시는 후보자들이 많다라고 들리는 소문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 혼자만이 독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제대로 된 지역사회에서 봉사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훌륭한 사람이 노기를 희망합니다. 여당이면서 원외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거든요. 네. 원외위원장으로 있으면 정치적 목소리나 시민의 정치를 하면서의 다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개인 능력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제 지역위원장으로 자리를 줬기 때문에 뭐 100% 200% 실력 발휘해서 그제 시민들에게 누구보다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원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저께 산달도의 제일 큰 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산달도의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점이 있다는 걸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쩌면 지역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김한표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기가 장모 국가항 성격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국가정책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 국회의원들 다 만나서 이번에 이제 국가사업으로 예결해서 좀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경남 도청에서 이런 정책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예결에 포함이 돼서 통과된다면은 원외위원장으로서 제가 440억 되는 국가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12월 되면은 국회 이제 예산 끝날 때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시장하고 같이 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서 한 푼에도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드리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월 달부터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민생 현장 투어 추진단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는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정책화시켜서 민생이 좀 더 행복해지는 이런 일을 갖다 찾아보려고 추진단을 좀 발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 위원장님 태어나시고 성장한 부분 시민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거제면 출신입니다. 저는 거제 초등학교 72회 졸업생이고 거제 제일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이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17살 때 멸치배를 탔습니다. 멸치배를 타서 서럽냐 문제가 아니고 멸치배를 탔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문상모가 존재했다고 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닥쳤을 때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는 자와 극복하지 못하는 자 준비를 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이 세상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제가 배웠던 어떤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저는 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는데 건강한 제도가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만들고 하는데
누구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있고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좀 앞장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어머니는 지금 거제에 계시고 큰 형님이 계시고 외포에 작은 형님이 좀 계십니다. 네. 사모님도 정치를 하셨다는데 서울에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일남 있는데 딸로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3 아들입니다. 셋째가 중3입니다. 딸애가. 와이프가 정치를 한 건 아니고 저와 같이 중앙당 당뇨 출신입니다. 저보다는 뭐 대선배죠. 10년 선배고.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을 출마했을 때 제 와이프는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모님이 서울에서 구의원이나 시의원 나가신다면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와이프가 출마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서 시의원을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오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나 안 됐습니다만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예, 그 정치에 입문한 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서울 시의원으로서 활동했을 때의 어떤 뭐 추억이 있으시다면 또 그때 출마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98년도 5월달에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1기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면접 볼 때 면접관이 하나갑 국회의원 그리고 윤철상 국회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희한하게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 호남 정당인 국민회의에 당직자로 되겠다고 들어왔다. 그래서 정치에 뜻이 있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언제인가는 될지 모르나 준비가 된다면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목에 걸고 거제도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딱 20년 전입니다. 한 2년 정도를 중앙당 당직자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대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 성의 없이 건성으로 이 대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정치를 하면은 저런 정치는 안 하겠다. 감동 정치. 비록 저분들이 미련이 해결될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좀 품어줄 것 같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면 저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아마 정치에 대한 꿈이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또 정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내가 하면 어떤 질의를 하겠다 질의하는 방법은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여당으로 있을 때 내가 정치를 당직자를 접고 내 준비를 했다가 앞으로 이제 내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아마 7월 달 정도에 중앙당 당직자를 이제 그만둡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느 지역을 나갈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때 정봉주 국회의원하고 같이 인연이 돼서 그때 당시 노원구 제2선거구 공동동에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당선이 되고 2014년도에 재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네. 과연 문상무 의원이 거제의 뜻을 두고 있었느냐, 다른 지역의 뜻을 두고 있다가 다른 지역이 안 되니까 거제를 온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었고. 거제에 대해서도 오겠다는 생각 사실 1%도 안 가졌습니다. 8월달, 9월달까지는요. 예. 정말 1%도 안 가졌고 9월달 되니까 뭐 거제에 이제 뭐 유력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 시비가 이제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제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몰랐는데 10월달 되니까 뭐 아는 선배, 후배, 지인들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되겠나 해서 와이프하고 한번 현장을 가보자라고 해서 둘러보게 됐고 했는데 아마 그런 시기 같고요. 시기 같고 출마할 당시는 뭐 선거 때 되면 흠집 내기 한다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이제 공천이 안 되니까 뭐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게 안 되니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사실 무근이고 저는 거제 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남양주 시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 20대 남양주 국회의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보다 시장을 하는 게 내가 고민하는 사회가 좀 더 빨리 만들어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남양주의 시장을 나가겠다고 사실은 준비를 야금야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되면은 단체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한 4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거제가
요청에 내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쳤다 생각해서 이건 운명이다 생각해서 그냥 내려온 거죠. 그제 사정을 잘 모르니 2달 반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래서 11월, 12월, 1월 언론인들하고 만나고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 식자청들이 지역 해나는 데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앞뒤 이게 말이 안 맞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2달 반 정도는 꼼짝 안 하고 지역에 대해서 해남 문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문성민님한테 시민들이 이제 던졌던 질문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 질문들을 이렇게 보내놨는데 네네. 요즘에 하루 일정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은 선별을 해서 시간이 되면은 그쪽에서 찾아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는 지역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될 수 있는 분 아니면 선거 때 만났던 인연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은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의 우리 당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자료 정리 그리고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강의들 좀 준비도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책을 뒤지면서 또 공부도 좀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제가 위기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그제 위기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제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위기라는 것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불 꺼진 거제 아파트의 공실이 남아돌고 서비스 업종은 다 안 되고 또 가게가 힘들어지고 집을 떠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대위기죠. 그래서 거제가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 모여서 이 위기에 대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뭉쳐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청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정치하는 이 리더들이 위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순번을 잘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깨맞춰 가야 되는데 시의 역할이 좀 영향이 강화되고 그리고 시의회 기능이 좀 강화돼서 서로 협업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좀 도모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제 지역에 지금 복지 문제에 그제 종합사회복지관이 항상 말씀에 또 많이 올라와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제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관에 저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오히려 확산시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조직에 장이 어떤 사람을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이 리더자가 길을 못 찾다 보니까 밑에 있는 조직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관장이 책임하에 잘 경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조직원으로서 협업하고 3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장이 파트원들에서 이렇게 좀 잘하면 되고 최고 이제 조직 책임자가 잘 관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면 그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면은 우리 그제 시민들이 위기 의식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내자.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날개를 좀 펼칠 때 위기는 희망의 전도사가 된다고 보고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KTX 출발 지역에 대한 종착지 거제가 들어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KTX에 대해서 착공하는 방향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부터 거제시가 KTX 종착지 아니면 출발지가 어디 지역에 생길 때는 가설하래. 거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ABC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도시 계획 없이 막무가내 어떤 게 형성된다면은 또 이 불모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의 형태의 도시가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도시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시가 그렇게 해주기를 좀 희망합니다.
정치 철학이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가 돈 많이 벌고 1등하고 뭔가 많고 이거 자체가 마치 가치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건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세대 때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한 번 해도 대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저 또한 시민들께,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 번의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을 잘 하고 싶습니다.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향기 나는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이런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정치로 시민들께 알려서 따뜻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하고요. 총선이 되면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됩니까? 우리 당은 당규대로, 당은 당규의 규정인 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에서 나오는 이제 세칙이라든가 로드맵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당은 당규상에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돼 있죠. 제가 21대 총선의 적임자 후보가 되는 것을 가설한다면 되기 위해서겠죠. 네.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길은 지역 골간조개를 탄탄히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동네 구석구석에 알려서 그 더불어민주당을 알릴 때 문상모 이름이 같이 알려지겠죠. 그거 자체가 제일 튼튼하게 준비하는 길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이 품격을 있는 사람을 남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당원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네.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앙에서 20년을 중앙당뇨로서 서울특별시 의원으로서 비록 성장 출발선상은 호남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국민회에 들어갔지만, 영남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서 20년 동안에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선거 때 거제를 내려와서 선거에는 고배를 마셨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거제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14분의 선출직원한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손잡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손을 잡아 이 지역 사회를 갖다가 책임지고 한다면은 아마 거제는 문상모가 정치하는데 엄청난 큰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고, 그 날개를 단 이 힘을 가지고 거제 시민들에게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만나보시면은 그놈 그 참 사람 인간미 있네, 덩치대로 사람 믿음직스럽구나, 이런 부분들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바른 정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 지역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